계약은 쌍방간이니까 이 쌍방에 적은 거를 무조건 이행을 해야만 해요. 어떤 조항을 넣고 어떤 조항을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천지차이입니다. 이 문구 하나로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몰라서 억울해서 그래 미안한데 억울한 건 알겠는데 어쩌지 우리는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당한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계약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거는 내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필수로 해야만 하는 거고, 집을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전세, 월세 계약하거나 이런 매매 계약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지, 사실 이게 모르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가장 좋은 조건의 계약을 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금전적인 이득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잘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계약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부동산을 골라야 할까요? 부동산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이런 계약금, 잔금은 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특약은 어떤 거를 넣어야 할까요? 그 다음에 요즘도 많이 나오죠. 전세 사기가 정말 두려운데 이거 사회초년생들도 너무 많이 당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전세 사기가 빌라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했는데 빌라 전세 계약을 해도 될까요? 전세자금 대출도 정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대부분 주변에 부동산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거기에서도 좀 사건 사고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공인중개사 분도 잘 협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무거운 얘기인데 2022년 뉴스입니다. 900채 빌라왕, 479채 빌라왕. 지금 빌라에서 이게 많이 발생한 거죠. 깡통 전세로 사기 피해자 속출. 사실 그 전 것도 있습니다. 2020년도 것도 있고 19년도 것도 있고, 전세 사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2024년인데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2,000명, 서울 대학가에서 100억대 전세 사기는 끊임없이 나오게 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초년생 아니면 부동산 경험이 없는 분들, 신혼부부, 대학생들, 이런 분들한테 지금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공교육에서 좀 제대로 알려주면 정말 좋은데 이 법령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국가에서는 싸게 전세를 주는 제도를 만들고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한테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이건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남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지식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크TV 유튜브에 빌라 전세 사기 이렇게 발생하니까 전세 사기 예방법이라고 간략하게 추려서 행크TV에 올렸습니다. 저는 원래 부동산 투자와 이렇게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전세 계약, 부동산 계약에 관해서 사회 초년생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제가 재능 기부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유튜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행크TV 유튜브를 보고 대학교 관계자분께서 바로 다음날 연락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부동산 계약 잘하는 법이라는, 원래 했던 강의도 아니에요. 이거를 대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대학 교수가 되게 됐는데, 강의를 했는데 반응은 어땠을까요? 걱정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는 실제 대학생분들이 학교 게시판에 올린 글을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이 후기를 보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소중히 지키고 부동산 계약을 잘 하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원래 부동산 실전 전문가이다 보니까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았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평생 잘 써먹을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이걸 써놨어요. 부동산 계약 지식은 평생 써먹는 인생의 호신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학창시절에 아이들이 어디 가서 괴롭힘 당하지
말라고 태권도 학원, 합기도 학원, 뭐 검도 학원 이런 걸 보냈지만 사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치고받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때려도 문제고 맞아도 문제고 그게 과연 호신술일까 생각하지만 이 부동산 계약은 정말 내 자산을 평생 지켜주는 거니까 이거 자체는 완벽한 호신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쉽게 익힐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목도 부동산 계약 이렇게 쉬웠어요. 자, 챕터 1 나의 자산을 지키는 필수 지식. 부동산 사실 기초 지식 누구한테나 필요하고 어렵지 않는 거고 챕터 2부터 실전이 가는데 좋은 집을 고르는 방법, 내가 임대를 고른다 하더라도 전세 월세 집을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지, 첫 집 고르는 기준, 시세 조사할 때 뭐 유의사항, 초보도 공인중개사 방문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여러 종류 물건 중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집을 고를 수 있는지, 자, 그 부분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어플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플 몇 가지만 잘 활용하더라도 현장 가서 너무 수월하게 시세 조사도 하고 괜찮은 매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이 어플 부분까지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거가 그렇잖아요. 계약은 쌍방간이니까 이 쌍방에 적은 거를 무조건 이행을 해야만 해요. 서로의 권리랑 의무사항을 나열하기 때문에 어떤 조항을 넣고 어떤 조항을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천지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월세 계약하는 방법도 제가 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순서, 그 다음에 서류 확인하는 법, 안전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임차인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특약사, 이거를 알고 모르고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소유권을 넘길 수도 있어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 변동이 없도록 한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발생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만 넣어두면 되는 거예요.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또 이런 변수들을 이 문구 하나로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 여기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정말 높은 방석에 있습니다. 그만큼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그냥 그거를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내부 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샤워 시설이라든가 뭐 싱크대, 뭐 보일러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특약으로 미리 챙겨놓는다 하면, 여기 제가 그림을 넣어놨잖아요. 샤워기 망가졌는데 임대인한테 전화하면 임대인이 뭐 알아서 수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다고 하면 임대인분이 수리하시고 영수증 보내주시면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리비에 대한 부분도 누가 부담할지 명확하게 계약서에 작성해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뭐 관리비나 여러 가지 특약사항, 임차인이 챙겨야 할 특약사항을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챕터 4에 여러분들 전세자금 대출 대부분 활용하시는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모든 거를 또 담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계약 도중에 이사를 가야 하거나 뭐 또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이사하기 전에 집을 보여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까지 여기에 첨부를 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다음에 보증금을 잘 반환받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이 집에 좀 더 살아야만 해, 2년이 아니라 4년을 살 때 어떻게 하면 잘 갱신할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을 유리하게 갱신하는 방법도 담았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계약 갱신을 2년 더 할 수 있어요. 4년. 우리가 이 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6년도 할 수 있고 8년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를 때는 너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가장 유리하게 갱신하는 방법도 정말 법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전월세 사기 이렇게 예방하자. 전세 사기 유형뿐 아니라 이 전세 사기를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최근에 발생했던 전세 사기 유형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 1, 2, 3, 4, 5, 6, 7로 정리를 해놨고요. 요즘은 좀 아쉬운 거는 저는 뭐 공인중개사 비하하지 않습니다. 착한 공인중개사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발생하는 이런 전세 사기 사건 유형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전문가에게만 의존하게 되면 안 좋은 경우를 또 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 유형 같은 경우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정리를 해놨고, 이 유형뿐만 아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지? 그 부분도 정리를 해놨어요. 계약 전에 다른 세대의 임대 보증금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합을 계산을 해야만 해요. 부동산 매매 시세에서 내 전세 보증
임대보증금만 상상하면 안 되고 전체 세대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 시세를 확인을 해야만 해요.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으로 임대인의 채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단 먼저 매매 시세보다 임대시세가 더 크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만 해요. 매매 시세가 훨씬 더 높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 다음 주자로 들어갔을 때도 안전하지만 이미 임대 보증금이 매매 시세에 육박했다고 하면 그거는 위험한 물건인 거죠. 지금 채무보다 매매 시세가 훨씬 여유가 있는 상태여야지만이 1, 2, 3번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전세 반환 보증보험 이거를 가입할 수 있는지 여기서 가입 가능하게 되면 만약에 임대인 돌려주지 못하면 이거는 보험 처리로 다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만 체크해도 100% 안전하게 이런 깡통 전세는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가지의 유형만 설명한 게 아니라 이 유형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고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법은 잘 알아야지만이 평생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거든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잘 챙기면 내 보증금을 정말 안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패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뭐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주인법만 잘 알면 이걸 지켜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법이 있다고 해도 모든 국민을 지켜주지 않아요. 법은 어떤 사람을 지켜주냐면 요건을 갖춘 사람만 지켜줘요. 몰라서 억울해서 이런 사람은 그래 미안한데 억울한 건 알겠는데 어쩌지 우리는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당한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임대차 보호법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 몇 개만 갖춰두면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법을 기본적인 걸 알아야지만이 그 권리를 모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뒀으니까 설명해둔 부분만 여러분들 기억하신다고 하면 부동산 계약할 때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을 나중에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되는지 그 부분도 얘기를 해놨고 여기에 제가 부록도 필요한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거의 부동산 계약의 모든 거를 다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옮길 때마다 갱신할 때마다 보증금 반환받을 때마다 전세금 대출 받을 때마다 그때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꺼내서 확인하신 다음에 하면 되니까 이거는 평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약 지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가장 괜찮은 부동산도 고르시고 가장 유리한 계약을 하시면서 평생 자기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